네,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들 전략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즐겁게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인데요. HBM이 올해겠죠? 67% 성장해서 여전히 공급 부족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요.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굉장히 강한데요. 네. 일단 반도체 오늘 상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좀 이제 엔비디아 딥시크바 이슈가 좀 잦아들었죠. 이제 한 달 가까이 네. 됐으니까 1월 24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건 다 미국, 한국이건 다 돌아왔어요. 근데 반도체 섹터만 못 온 거죠.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안 좋았는데 마이크론이 그 갭을 확실히 메꿨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오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오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나아질 것 같다는 그 이슈까지 겹치고 그 다음에 HBM 얘기 이런 거 겹치고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바닥이 지났다 이런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금 더 이상 안 팔고 다시 사죠. 그런 수급이 좀 겹치면서 이제 바닥은 지났다는 공감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빠르게 또 천천히지만 의미 있게 네. 굳건하게 오르는 거라고 보는 게 삼성전자 얘기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인텔 비했을 때 이 정도 가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와도 PER 개념으로 따지면은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를 다 안 믿는다 치더라도 PER의 7배에 불과합니다. ROE가 한 20% 후반 되니까요.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는 오늘 외국계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사실은 강하게 오르는 거고 조금 이제 제껴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보면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완전 차별화를 하며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랑 이렇게 시소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 지난주가 하여튼 10일 전후로 해서 제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5%밖에 안 받는데 삼성전자를 한 30% 20% 좀 볼 수 있다.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 저간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실적이 바로 2분기부터 얼마나 올라오느냐는 거는 잘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 다른 섹터 다 갔어요. 조선 방산. 그러면 갈 게가 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도 좋은데 오늘도 하이닉스가 좀 더 가잖아요. 삼성전자 너무 눌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이 네. 좀만 붙으면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웃퍼폼 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기여를 톡톡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반도체 여쭙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늘은 이제 강한데 그러나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해서 주도 흐름으로 시장을 착 소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동안 방산이나 조선 이런 못 갈 때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네네. 성격은 약간 키 맞추기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죠? 일단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스탠스가 좀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HBM, 차세대 DRAM. 근데 요 세 개가 지금 TSMC, 하이닉스한테 다 뒤지고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먼저 HBM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기회 요인이 생긴 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때문에 분위기를 좀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HBM의 45%가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밴더에 등록되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뒤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좀 돌파구가 될 만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엔비디아 수요가 HBM 수요가 엔비디아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 그러니까 ASIC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런 돌파구가 마련이 되게 되면서 거기서 삼성전자가 좀 이제 점유율 파이를 가져올 만한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으로 이미 올해까지도 HBM 공급 물량이 다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일부 인텔 제품 같은 게 들어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 쪽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스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하이스 공급이 쉽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메인 공급사로 올라갈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1A 디램이란지 1B 디램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또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추세 상승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는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생긴 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하신 게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제는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아웃퍼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3월 30일 날 공매도 재개되는 그 난 이에 대형주 흐름으로 가는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세 가지 키워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액심 냉각,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대량 연산해서 대용량 저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HMM에서 CXL로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또 삼성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AI 폰, 요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저전력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소켓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저전력 얘기 나오게 되면은 발열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액신 냉각 쪽 같은 경우도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소부장이나 그 밑에서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뭐 CXL, 액침 냉각, 뭐 어제 또 하나 단어가 나왔는데 온디바이스. 예?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말고 뭐 있었는데? 소캠. 예. 어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확인할게요. 오구장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요, 로봇이 나왔군요. 예, 로봇주 전성시대, 휴머노이드 열풍. 오늘은 로봇주가 좀 쉽니다. 사실 뭐, 불을 뿜었잖아요. 그죠? 쉬는 게 뭐 정상이고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로봇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전에 로봇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닭 튀기는 로봇, 물건 옮겨주는 로봇, 이런, 사실 협동 로봇,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슈는 이제, 휴머노이드예요. 이걸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로봇주에 대한 전략, 김장렬 본부장님. 네. 로봇이 오늘 못 가는 거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니까. 어쨌든 그것이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약간 그 전력주도 그렇고 약간 수급을 뺏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가는 거죠. 예. 레인보우도 많이 갔고, 레인보우뿐입니까? 로보티스 포함해서 더 작은 중국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급이 좀 채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요. 막판에 엊그저께 이렇게 기폭제가 된 거는 메타의 AI 휴먼 로봇에 대한 이제 진출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딥시크 발 때문에 엄청나게 뭐 경량화가 되는 게 또 한 온디바이스 축이지만, 또 한 축에서는 그쵸, AGI를 가기 전에 자율주행 다음에 결국은 로봇이고, 로봇이 가면은 엄청난 그 파워뿐만 아니고 메모리도 더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는 게 되니까 그럼 결국은 정점이 어디냐? 로봇을 확실하게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 누가? 빅테크 업체들뿐만 아니고 모든 업체가 이런 공감대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고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도 휴머가 안 들어가는 일반 산업 로봇은 조금 더 일찍 조금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걸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태근 이사님께도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을 먹고 사는 로봇주,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되느냐. 로봇이 기대감을 먹고 사나요? 전기가 들어와야 전기로 사는 거 아닌가? 로봇이 움직이는 게. 로봇 관련주.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부터 좀 까다로운 게 로봇은 거죠. 네네. 뭐 이런 기본적인 전력, 방산, 여기 실적이 나오고 그죠. 네. 웬만큼 이제 캐파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사도 되는데 사실 로봇은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사실 숫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전략. 네. 하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이게 확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꽁을 먹고 사느냐, 이런 분야 보고 있는데, 뭐, 같은 섹터는 아니지만 양자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상용화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요? 양자 컴퓨터? 양자암호요. 양자암호. 예.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상용화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대감에 상용화 될 거라는 기대감이 움직인 게 있잖아요. 로봇도 일단은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뭐 커피를 만드는 로봇, 그리고 닭을 튀긴 로봇,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 한 단계 진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휴머노 로봇이 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고 로봇으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 이게 이제 가능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걸 해서 돈을 버는 회사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데 지금 뭐 중국에서도 이제 그 휴먼 로봇에 대한 공개가 계속해서 많이 나온 상들이고 관련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의 어떤 숫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휴먼 로봇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동안은 어쨌든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면은 이제 휴먼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능이 AI 발전으로 해서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접목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앞전에 이게 로봇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출발점이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휴먼 로봇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로봇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 레인보 로보틱스, 클로봇이 움직였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의율 로보틱스가 또 움직여 있거든요. 그럼 다음은 또 어디가 될 것인가? 이제 뭐 덜 오른 종목들, 뭐 뉴르메카 같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로봇은 어떻게 네네. 해야 되느냐? 관심 종목은 뭐냐? 덜 오른 종목 쪽으로. 네네. 네, 그게 뉴로메카 또 뭐가 있어요? 뉴로메카하고 이게 레인보우나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좋긴 대장주이긴 하지만 좀 고밸류 부담은 네네. 덜어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네. 임원 매도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조금 주가 발목 잡을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상대적으로 무겁게 가다 보니까 시선을 좀 돌려보게 되면은 유로메카 같은 것들이 좀 가볍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큐렉스라든지 고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큐렉스 같은 것들 우회적으로 일용 로봇 그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 그러니까 분당이 네이버 사옥에 국회 가방위가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네이버 쪽하고 연관된 로봇 종목이 또 뭐가 있냐면 현대무백사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 포커싱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봇이 뭐 확연히 작년 연말 연초에는 이게 뭐 네. 테마 성격인가 사실 생각을 했는데요. 단순 테마는 넘어서 상당히 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가는 올랐다가 이제 조정받고 그런 거고요. 로봇 점검했고요. 오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부활 가능성. 네, 공매도를 재개하면 2차 전지가 부활하는 건가요? 김장로 본부장님 어떻게 되는 부활이 거예요? 될 수 있을 정도로 추동력이 좋으면은 네. 공매도를 딛고 올라가겠죠. 네.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3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나오면은 대기했다면 공매도 세력이 대기했다면은 한 주 정도 안 세게 나오고 네. 지게 컨빅션이 있으면 한 뭐 3주도 가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언제냐?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가 나올 때예요. 2차 전지. 근데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거든요. 1분기까지는. 2분기에 좋아진다는 희망을 거꾸로 1분기 실적을 딛고 나오면은 그건 공매도를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적은 안 좋은데 2분기 전망도 솔직히 아직 3월 말 4월 초에는 좀 까리까리합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인 우리 2차 전지의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핵심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그 테슬라라든지 중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데 정책이 바뀌는데 정책에 대한 것도 3월 말 4월 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을 불허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으로 본다면은 네. 사실은 지금 주가에서 혼자 그 다른 섹터보다 앞서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남은 상태에서 3월 말에 어떠한 결과가 될 거라고 미리 예단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영역이고 트레이딩 영역이라 해서 2차 전지 내 모든 종목이 트레이딩은 아니고 트레이딩의 범위를 좁혀서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공매도에 대한 답은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이릅니다. 절대적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그거 관계없이 투입을 하실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공매도와 관련해서 2차 전지를 뭐 충분히 수급상 엮을 수는 뭐 있지만 그죠? 그동안에 사실 주요 타겟이 되어왔고 그렇지만 뭐 그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트럼프 정책이나 실적을 확인하거나 수요나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오르는 것들은 뭘까요? 뭐 이제 오늘은 사실 초반보다는 되게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들은 정태근 이사님 2차전지 오늘 네. 뭐 오르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차전지 시각은 원래 질문 없었지만 간략하게 마음을 주시면 돼. 2차 전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만큼 이제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아마 2차 전지 바라보는 시선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까지 현재 오르는 네. 상황인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그 미국 쪽에 이제 ESS 공장 2조 투자해가지고 이제 가동에 들어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GM 쪽으로 납품하려고 했었던 이 물량들이 이번에 도요타 쪽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서 그쪽으로 공급하게 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오늘 2차 전지 특히나 LG 엔솔이 움직이게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끌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처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반갑다고 봐야 되겠지만 완전하게 이제 올해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재작년부터 이제 2차 전지의 3대 악재를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영래깅,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트럼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셀 3사의 증설 이슈.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 건가 좀 관건인 생각이 드는데 올해 만약에 이제 증설 이슈까지 조금 이제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이라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수요 문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라든지 뭐 베어로보틱스라든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된다면 LG 엔솔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점검. 사실은 이제 올라와야 될 섹터가 2차 전지죠. 네네. 그렇죠? 다른 쪽은 그래도 순환매가 뭐 어제는 뭐 사실은 뭐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화학주들까지도 최근에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올라와야 될 섹터가 2차 전지이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옥장 터닝 포인트. 다음 주제는요. 네. 한국의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된다. LG그룹의 손자 LS그룹의 그 3세이죠, 2세이죠. 네, 이 얘기는 정태근 이사님. 네. 뭐 좀 아직 초반이라 그렇죠. 좀 뉴스에 그냥 확 반응하기는 좀 뭐하긴 합니다. 좀 해석 좀 네네. 해주세요. 네. 사실 오늘 이 이슈를 내 가지고 갔어야 될 종목군이 어디냐면은 LS그룹스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LS그룹이 살짝 묻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게 되면은 구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AI가 먼저 수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이 아니라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되는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낚시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는 쪽이 지금 어느 쪽으로 볼 수가 있냐면은 방금 말씀 LS그룹주는 뭐 오늘 반응이 안 나오니까 제쳐두고 비상발전기 관련돼 가지고 뭐 GNC 에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반도체 말씀드릴 때 액침 냉각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돼 가지고 오늘 GST하고 KN솔이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데이터 센터 이슈가 있는데 그 속에서 연관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센 섹터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세기 때문에 그거 연결시켜서 KN솔, GST 이쪽을 AI 데이터 센터 요 이슈를 보고 만약에 종목을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액침 냉각 쪽이 조금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 생각이세요. 주가하면 LS 네트웍스는 15% 급등세인데요. 여타 사실 종목이 LS 일렉트릭은 사실 최근에 이미 올랐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걸 반영하면서 이 뉴스 자체는 사실은 정확히 언제 추진해서 어떻게 할지는 사실 불투명한 건데 이 기업보다는 전체적인 AI나 혹은 그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네네. 쪽을 보자. 그게 훨씬 더 이렇게 공통분모로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의견 주셨고요. 네. 어쨌든 뭐 다 AI와 엮인 산업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뭐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기기 계속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네. 핵심 이슈들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께서는 네,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좀 색다른 종목 가져왔는데요. 휴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휴재는 이제 우리 톡신 매출이 핵심인데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프라이즈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원래 4분기 실적에서는 미국향으로 나가는 게 부재했기 때문에 그다지 아주 높은 기대는 안 했는데
그 판값이 감소되고 중국 쪽 실적이 좋았습니다. 중국이 무려 47%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쪽에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수출이 좋아서 미국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다, 부합했다라고 보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하고 회사의 가이던스하고 미국이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이 거의 50%에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 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회사에서 가이던스 준 한 30% 성장률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30% 성장인데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20배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한 20배, 18배, 17배 이 정도, 16배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요. 16배 정도죠. 쌉니다.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따박따박 실적 나오고 미국이라는 걸 에딩이 되면서 그다음에 중국도 아직 마켓의 침투율이 고작 10%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고성장이 지속되는데 미국 에딩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낮다.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주식이 많지는 않죠. 물론 반도체도 좋고 뭐 2차전도 좋고 여러 가지 됩니다만은 포트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섹터를 볼 때는 아직 기회가 많은 휴젤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시장에서 막 핫한 섹터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휴재를 관심주로 말씀하셨고요. 정태근 이사님 관심주는? 네, 저는 오늘 S&D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너무 매워서 약간 중화시켜서 먹습니다. 네. 먹는데 정말 외국 사람들이 매운 걸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 정말 신기한데 결국 사미식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미식품에 들어가는 액상이란지 분말스프의 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미식품의 동향을 볼 수밖에 없는데 최대 실적 효과가 뭐 올해 2024년으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코 현재 입점률이 50% 정도가 되는데 올해 목표가 100%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메인스트림 입점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메인스트림뿐만 아니라 뭐 타깃이란지 이런 신규 입점률도 계속해서 올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변수가 없다라면은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독일 중심에서 메인스트림이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어쨌든 이 해외 쪽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고객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낙수 효과가 S&D 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 주가 탄력성도 사행식품을 할까 S&D가 고민했는데 탄력은 S&D가 좀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D를 선택을 했고요. 사행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S&D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증설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증설 이슈가 이제 아시겠지만 만드는 족족 다 팔려 나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도 분명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행식품의 낙수 효과 플러스 실적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59,500원 이하 이렇게 설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63,300원인데 일단 종가까지 한 6만 원 이하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는 5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 포인트 전략 포인트와 함께 관심 섹터 종목 이야기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